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하진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무력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미국인 사상자도 한 명도 없었고 이란이 또 사전에 이라크에 미사일을 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무력 충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중동에 미군이 많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 즉각적으로 전시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서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대선이 있는데 굳이 전쟁을 가지고 가면서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무리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면서 시장이 일제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제 하락폭 만회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 힌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또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랑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서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추가 매수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2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자세하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또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전혀 싸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싸워서 이득 볼 게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오히려 싸웠을 때보다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이득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예 전쟁이 시작돼 버린 거랑 차이가 있는데 위협이 있을 때는 내 말이 맞지, 우리나라 국방비 올려야 돼, 그리고 한국에서도 돈을 많이 받아야 돼 라는 것들이 다 성립이 되게 되는데 전쟁을 막상 해버리게 되면 이제 오히려 명분 없이 싸우게 돼버리면은 그건 좋은 상황이 또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란에 약간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란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비싼 원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산유국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또는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싸게 기름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국은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이 제일 공경에 처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일 공경에 처한 것은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딱히 성명 발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주장 이렇다 저렇다 논평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속보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란 편을 들기도 뭐하고 안 들기도 좀 뭐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음모론들이 쏟아지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닐까라고 보지만 일단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음모론이긴 하지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힘들어진 것은 중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제 그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파병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낼 것인가 보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바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가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위치 선점을 해놔야 나중에 이제 중동 국가에서 우리가 조금 자리를 잡을 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제가 뭐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란하고 미국 서로 지금 전쟁을 해서는 서로 유리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전쟁을 했을 때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고요. 그리고 같은 편을 들어줄 국가도 지금 주변 국가, 중동 국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고립된 상황에서 뭐 굳이 전쟁을 일으킬 것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의 조금 이렇게 신용에 불과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러면 역시 증시에도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제 유가가 흔들어지고, 그리고 유가 패권에서 미국이 이기게 된다면 어디로 또 쥐고 흔들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장기 우상향의 그림을 만들어 주게 될지, 아니면 잠재적 악재가 되어서 장기 우하향의 그림을 만들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어찌됐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분위기는 결국 단기 반등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크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2150포인트를 어제 종가상으로도요, 뭐 일단 장중에는 좀 내려앉았지만은 종가상으로 2150포인트를 지켜주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쌍바닥 잘 만들어주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제 종가가 지난 저점 종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저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약간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거나 약간의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100선까지, 2120선까지는 살짝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 나가시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사고 싶었던 종목을 담아 놓으셨다가 2120선까지 내려갈 때 최후의 보루에서 내가 매수할 돈을 조금 남겨놓고 사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샀는데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안전을 위했던 거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약간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일단 안전을 조금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가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역시 2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2300, 400까지는 뭐 충분히 계속 올라가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역시나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클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차트 모양이라던가 뭐 폭락을 해가지고 망했다라고 할 만한 차트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우상향의 그림,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의 그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역시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일단은 또 어제와 다르게 급반전이 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좋은 시장이 좀 펼쳐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문현진 전문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들어왔는데, 자, 오히려 이런 때가 또 매수 찬스일 수 있고,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도 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종목을 좀 미리미리 선별을 해놔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제 낙폭 컸을 텐데 오늘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지, 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함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다우기술이요. 다우기술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8,450원에 10%. 네. 18,450원에 10%요? 예. 자, 18,450원이면 조금 이제 약수익권에 있으신데, 요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우기술? 이게 뭐 한 2달 됐어요, 산재가. 네네. 2달 돼 가는데, 거기서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아니면 바꿔야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2달 전쯤에 일단 뭐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조금 뭐 상승, 뭐 탄력이 좀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문현진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다우기술인데 조금 뭐 매수하고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예, 이거는 뭐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시간적인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예. 당장 내가 샀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면 또 좋진 않잖아요, 그죠? 네, 차라리 이렇게 횡보해주고 뭔가 버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 조정이 들어갔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도 다우기술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얘가 뭐 18,000원대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을 거의 한 4년째 보고 있는데 그 4년째 잡혀있던 그 바닥 자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로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역시 여기저기 다 엮일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4차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절하시거나 또는 다른 종목 교체해야지 하는 그 순간 얘는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 싶으니까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비중이 조금 작으신 편인 거거든요. 지금 다른 종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중이 조금 작으신 편이어서 늘려가는 전략도 좋겠다 싶어서요. 만약에 17,500원짜리까지 혹시나 한번 밀려주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늘려보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뭐 한 달 새에 계속 19,000원대에 머물게 되면은 19,000원대 그냥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리셔가지고 수익률을 조금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우기술 첫 번째 종목인데 일단은 바닥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은 그나마 좀 적은 종목이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수익 내고 탈출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솔브레인요, 91,100원에 40%요. 솔브레인을 91,100원에 40% 가지고 계세요? 예, 저번 주에 매수했고요. 아유, 저번 주에 좀 급등 나올 때 사셨나봐요, 그죠? 네, 근데 뭐 플러스 대량 생산 됐다고 하고 뭐 네. IT 이런 쪽으로 좀 오르니까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예 그렇게 많이 손실 본 상황은 아니라서 네네. 그렇게 좀 진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난주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따라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절대적인 매수가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럼 문현진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솔브레인입니다. 매도 의견 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바로요? 흐름 자체도 네. 너무 고점이기도 하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 돼버렸어요. 거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솔브레인 불화수소를 양산한다라는 계획과 그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일본이 경제 규제를 넣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브레인이 수혜를 받기 전부터 해서 주가가 이미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예상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어마어마한 호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상을 다 했던 거고 그 예상이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던 거고 그게 이제서야 그냥 현실이 되고 있는 것 뿐인 건데 사실 불화수소 양산한다라고 하지만은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쓸 수 있는 순도 99.9999%에 해당되는 굉장히 고순도 불화수소는 아직까지는 조금 먼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 볼 때 얘는 지금 당장에 한번 올라왔다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료 이렇게 고점에 잡아 놓으시는 것은 조금 불안하고 좋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를 고점에 잡았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손절 의견 드리게 되고요. 불화수소 관련 종목들, 다른 종목들 많이 있어요.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해서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한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솔브레인에 대한 해법을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뭐 워낙 좋은 종목이고 그런 이슈는 있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걸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신라젠이요. 신라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200원에 10%요. 22,200원에 10%? 네네. 자, 신라젠이 최근에 조금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어떤 게 신라젠 궁금하세요? 이거 좀 들고 가야 되나? 매수가까지는 올 수가 있을까? 좀 요게 좀 궁금해요. 네, 계속. 엊그제 좀 요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한 2달 넘었거든. 2달 정도 됐거든요. 2달 정도 되셨고. 네네. 자, 요거를 계속 가져가도 될지, 신라젠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좀 고민이 네네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랑 이 신라젠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님, 신라젠은 어떨까요, 요즘? 이 신라젠과 같은 차트 모양을 했을 때 제가 메뚜기 차트라고 불러요. 네. 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왜냐면 제가 자주 애용하는 매매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매매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단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했을 때 저는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정도로 이거는 정말로 매매하기가 어려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판단과 행동이 정말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락과 횡보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종목 속에서 그 사이에 수익을 내는 것을 우리가 메뚜기 차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서 수익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네. 22,200원에 사셨으니까.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종목의 단점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을 밑으로 빠졌을 때 사서 올라올 때 팔아내야 되는 자리인데 올라왔을 때 사버리고 나니까는 밑에 떨어질 때 걱정만 하고 공포를 느끼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전화 좀 드렸어요.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차트의 특징은 이제 변수, 악재라든가 호재성에 의해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 갔던 이유는 팩400을 다시 또 식약처에서 인상 승인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당장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건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크게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측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면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당장은 뭘 하지 마시고 그냥 2만 원 매수하셨던 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한 25,000원부터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떨어져도 손절하지 말고 들고 갈까요? 네,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다시는 매매하지 마세요.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더라도 손절 없이 들고 가시고요. 25,000원부터 3만원짜리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13,000원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네. 네. 네. 자, 신라젠을 함께 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신라젠이 하루에도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종목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보다 올랐을 때 빨리 팔고 이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AT젠이요, AT젠. 아니, NK맥스. 아, NK맥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이, 매수가가 15,000원에 30%요. 15,000원에 30%요? 예, 예. 아이고, 자, NK맥스. 이게 작년에 산 건데, 지금까지. 네, 작년에 NK맥스 왜 사셨어요? 아이, 그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다고 샀더니 이렇게. 자, NK맥스가 일단은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떤 걸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이걸 갖고 가면 조금이라도 더 오를지, 뭐, 팔아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대응을, 부탁드려요, 예, 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궁금하시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상황에서 할라는지 어찌하려는지 몰라서.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네, 많으신 것 팔아야 같은데, 할지, 예. 네, 전문가님이랑 얘기해 볼게요. 전문가님 NK맥스인데,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잘 좀 부탁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NK맥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즘에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올해 들어서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NK맥스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4년 연속 적자예요. 지금 이렇게 2016년에 79억 적자, 그리고 2017년 160억 적자, 그리고 2018년에 144억 적자, 그리고 올해도 약 150억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흐름이 좋지 않죠. 올라오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조정받을 땐 조정까지는 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뭐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요. 일단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일시적 반등으로 이 종목도 한 12,000원 선 정도까지는 지난 저점이죠.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저점 자리 저기를 저항선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12,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장기 흐름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수개월 내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하시겠다라고 한다면 12,000원대에서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이거 만원이 9,500원짜리가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저점인데 저기 무너지면은 좀 이제 다음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9,500원 무너지면은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니까 일단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9,500원 무너질 때 손절 의견 드리고요. 12,000원대에서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NK맥스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뭐, 손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할지, 또 정리는 언제 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이거 잘 적어 놓으시고 어디다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역시 무료 강연회 열리는데 그 일정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